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데일리 타임프레임이 꽤 멋지게 마감되었습니다. 완전히 꽉 찬 캔들로 마감했는데 12만 달러의 그랜드 브레이크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기를 억터블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억터블라고도 합니다. 누가 어떻게 부르는지 잘 모르겠네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 이전 월간 타임프레임도 꽤 멋지게 마감해서 그래서 우리는 롱 포지션 테마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부터 시작했는데 출발이 정말 좋았습니다. 포트폴리오든 무엇이든 말이죠. 자본금이 약 10만 9천 정도였고 그리고 스노볼 전략도 계속해서 늘려왔습니다. 처음에는 2BTC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8BTC까지 올라왔어요. 계속해서 규모를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표치에 도달하고 지난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줄도 이미 시작했고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아침 뉴스에 주목할 만한 테마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의 자산 가치가 아마존을 앞질렀다는 점입니다. 이제 실버 쪽도 거의 따라잡았고 다음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돌파해서 올라가야 하는데 아마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메라페이넷 파트에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추가로 매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그들의 비트코인 보유 순위가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함께 지켜보시죠. 비트코인 축적에 있어서 말이죠. 이번 영상도 정말 흥미로운데요. 오늘이 이번 주의 마지막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매일 영상을 올리지만 잠시 휴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실시간으로 대화하거나 업데이트를 보고 싶은 분들은 디스코드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곧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F1 경기에 갈 예정이고 루그루프도 데려갈 거예요. 현장 분위기를 촬영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하락에 대해서도요. 이번 영상이 임팩트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기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 공유,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위에 팔로우 버튼도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비트코인, 크립토 통화 트레이딩과 투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트레이딩 기술적 차트 분석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고 특별한 시그널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의 피벗 트레이딩 방식에 대한 특별 시그널을 보고 싶으시면 아래 영상 설명란에 있는 디스코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 시장 전체를 보면 친구분들 거의 모든 코인이 초록불을 켜고 있습니다. 빨간불이 켜진 코인이 하나도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XPL과 사러스 정도만 빨간불이고 나머지는 다 초록불입니다. 이 두 코인은 저도 개인적으로 따로 모니터링하지 않고 플레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트 구조가 과연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나중에 한번 자세히 살펴볼 수도 있겠어요. 재미있게 한번 보죠. 차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왜 오르지 않는지, 그리고 많이 튀어오른 코인으로는 ZEC가 있습니다. JEC가 꽤나 많이 올랐네요. 지금은 탐욕이 시작되는 구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탐욕을 느끼기 시작하는 구간이죠. 이럴 때는 좀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강하게 오르는 장세가 다시 올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탐욕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중립적인 모드로 전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은 저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만약 조정이 온다면 저는 계속해서 포지션을 추가할 생각입니다. 우리는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를 활용해서 대다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말이죠. 이전엔 공포 구간에 들어갔었죠. 그 다음엔 중립, 다시 공포, 또 중립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이전보다 약하게 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참 어렵다고 느끼게끔 오를 것 같거든요.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어요. 예전엔 쉽게 할 수 있었죠. 전위에서 3개 캔들이 급등했을 땐 사람들이 아직 집중 안 했거든요. 다들 아직 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이번엔 롱셔트 23만 바트에 청산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500명 넘는 사람들이 코인에서 폭발했는데 친구들도 아마 숏 포지션 쪽이었을 거라 느꼈을 거예요. 이제 숏 포지션이 시작된 거죠. 다들 청산당한 거예요. 아마도 한 번 상승해서 청산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조정이 오고 다시 오르는 식이 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오늘 조정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주문을 더 추가할 수 있으니까요. 왜냐면 제 포지션 사이즈도 더 빨리 늘리고 싶거든요. 지금은 사이즈가 대략 8.7.8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의 8 정도입니다. 이 포지션은 아래쪽 데이 구간에서 조정이 왔을 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때 스노우볼 쪽으로 스타팅 포지션을 열었고 데이가 버텨주니까 알트코인 쪽으로도 추가 진입을 했죠. 처음에는 사이즈가 2 정도였는데 지금은 7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4배가 된 셈이죠.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스케일업을 계속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네, 지난번에는 55BC 정도로 꽤 많이 잃었거든요. 제 친구들도 50에서 60BC 구간을 다시 봤는데 정말 엄청났어요. 이번에도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이건 그래프 구조에 달려 있어요. 만약 조정이 크지 않으면 추가 진입도 많이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 크게 조정이 온다면 10월 쪽 포지션에 더 강하게 진입할 생각입니다. 이번 10월 포지션은 시작이 꽤 괜찮았어요. 첫날에 친구들이 바로 4%나 올렸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타이밍이죠. 예를 들면 4% 올랐다가 그 다음에 하루에 평균 2에서 3에서 4%씩 오르고 가끔 조정이 오고 또 2에서 3에서 4% 오르고 또 조정이 오고 이런 식으로요. 어쩌면 28에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27 아니면 정말 미친 듯이 47까지 갈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바닥에서부터 꽉 잡고 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50, 50, 38 같은 흐름을 기대하게 돼요. 저라면 아마 1년 내내 긴 휴가를 내고 일단 트레이딩을 멈출 거예요. 그렇게 강하게 오르면 머리가 터질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차트에서 보면 이더리움은 오늘 아침에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오르고 있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상승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음으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FOMC 미팅 파트인데 앞으로 27일 남았습니다. 이제 FD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 금리를 인하할지 아니면 그렇게 말만 했던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눈에 띈 소식이 있습니다. 업로드된 뉴스는 트레이더 KP 쪽에서 나온 것 같은데 맞나요? KPC가 게시글을 올리고 모니터링도 하다가 비트코인이 아마존을 추월했어. 이제 진짜 추월했네. 라고 하면서 7 위로 올라갔네요. 2.365. 좀 좁은 것 같지 않나요? 2.365는 2.352와 좁고 좀 좁아요. 틸리언.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가 올라와서 끼어들면 우리는 세 번째 포인트를 더 추가해야 하는데 세 번째 포인트가 시너지입니다. 이번에는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만약 알 수 있다면 실버가 꽤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만약 실버가 알 수 있다면 바로 다음으로는 알파벳이고 우리는 천천히 구글, 애플, 그리고 메이son, 엔비디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장인 금은 26조 1110억 달러입니다. 이번에는 메타 패널 파트에서 함께 살펴보죠. 메타 패널 이 네 번째로 세계 순위에 올랐어요. 그들이 비트코인을 6억 달러 넘게 추가로 매수한 이유입니다. 이 소식은 SIM 블록체인 쪽에서 나온 뉴스인데 한번 클릭해보세요. 정말 흥미롭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 회사는 예전부터 비트코인을 꾸준히 모아온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 주식들도 꽤 많이 올랐어요. 몇 배, 아니 수천 배나 오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태국 주식이든 해외 기업이든 정말 많은 회사들이 비트코인에 얽혀들기 시작할 거예요. 저도 이 소식에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 비트코이너이거나 정말로 비트코인을 모으고 싶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단지 이런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도입해서 성공하는 걸 보고 따라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새롭게 비트코인에 뛰어드는 회사들 대부분은 실제로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오랫동안 적자를 내면서 좀비 기업으로 남아있던 곳들이죠. 뭐 그런 식이에요. 이 부분은 조심해야 돼요. 어떤 회사들은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가격을 조작하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미리 경고해 드릴게요. 이제 그래프 구조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정말 예뻐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한마디로 정말 예쁘다고밖에 할 수 없어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이 정도밖에 말할 수 없네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포트폴리오가 잠깐만요. 우리가 뭘 했었죠? 이전에 우리가 이 구간을 올렸었죠? 제가 대략 56쯤에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나서 바로 자본을 조금 써서 TAT4를 약간 대략 0.1 정도만 챙겼어요. 그냥 0.1만 이익을 보고 챙긴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L 포지션을 열었는데 이 지점에서 약간 놀림을 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너무 무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좀 더 무리하게 움직였죠. 그래서 저는 잠깐 동안 대략 하루 정도는 그냥 지켜봤어요. 그러다가 다시 포지션을 열었어요. 롱 포지션을 다시 열었어요. 주간 차트가 버텨줄 것 같아 좀 더 갈 것 같았거든요. 다시 버텨줬고 결국에는 진짜로 버텨줬어요. 하지만 이번 주가 어떻게 마감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예상한 범위를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예상한 범위 내에 있을 것 같아요. 생각했던 대로 약간 조정이 있거나 뭐가 있더라도 여전히 구조 안에 있습니다. 좋은 구조 안에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요. 그런데 디스코드에 계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바로 따라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익스클루시브 클립이 올라갈 거고 월요일에는 제가 업데이트 영상을
녹화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코드에서 실시간으로 대화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곧 이동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좀 쉬고 싶기도 해서요. 지난번에는 카메라까지 챙겨가다 보니 아기를 돌보고 안아주면서 하려니 조금 과부하가 걸리더라고요. 실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대략 이런 식으로 친구분들께 근황을 업데이트 해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왜 사라졌는지, 왜 영상을 업데이트하지 않았는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구조 부분을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프를 조금 그려볼게요. 지금까지 닫힌 부분을 업데이트 했는데 잘 닫혔죠? 이 구간에서는 조정이 올 수도 있고 뭐든 가능해요. 여러분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혹은 계속 오를 수도 있어요. 모든 경우가 다 가능하고 지금은 모든 조건이 다 괜찮은 상태예요. 조정이 와도 괜찮고요. 조정이 온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조정이 오면 좋은 거죠. 가격이 오르면 한 번쯤은 조정이 필요하고 다시 오를 수도 있고요. 계속 오르기만 하는 건 없으니까요. 무작정 계속 오르기만 하는 건 오히려 비정상적이에요. 약간의 조정이 오는 게 오히려 좋아요. 그래야 추가 매수도 할 수 있고 이런 조정 덕분에 스케일업 할 기회도 생기거든요. 사실 캔들 차트에서도 조정이 보이잖아요. 어젯밤에도 그랬고요. 어젯밤 조정 타이밍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꼭 이렇게 차트를 보면요. 아니면 15분 봉으로 보는 게 더 명확할 거예요. 여기서 더 보충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미 조건을 세워놨다면 추가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조건이 없어서 가격이 여기까지 조정되면 무서워하거나 혹은 따라가서 숏을 잡기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숏을 잡는 순간 바로 이런 타이밍에 또 한 번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할 때는 이런 부분에서 숏을 잡지 마세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실수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소액으로 했고 숏을 잡았죠. 사실 그렇긴 해요. 만약에 정말로 한다면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파동으로 진입할 것 같으면 일단 오파를 먼저 공략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오파가 어디서 끝날지는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곧 금에 대한 분석도 다시 해볼 거예요. 이번에는 차트 쪽에서 먼저 이야기 해볼게요. 차트가 지금 정말 좋아요. 차트가 지금은 정말 괜찮고 시작할 때부터 이미 좋았어요. 사실 차트를 안 봐도 되긴 해요. 이번 달 초에는 저는 차트를 안 봤어요. 제가 친구들에게 말했던 것처럼요. 초반에는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직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왜냐면 아직 한 달이 다 끝난 게 아니니까요. 앞으로 29일이나 남았으니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일단은 작은 타임프레임에서만 플레이하세요. 알겠죠? 차트가 잘 시작됐냐고 물어보면 네, 잘 시작됐어요. 잘 시작됐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거죠. 우리는 이렇게 되길 바랐어요. 우리는 이렇게 되길 바랐고 조정이 들어가길 바랐어요. 계속해서 조정해서 올라가면 정말 멋진 거죠. 만약 계속 조정하면서 올라간다면 위쪽에 있는 16만 대 같은 우리가 예측했던 그런 캔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주간 차트를 보면 잘못 눌렀네요. 주간 차트에서는 이미 돌파를 시도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주간 차트가 조금 걱정되긴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3일 동안은 우리는 주간 차트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만약 주간 차트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가격이 70 이상 구간을 돌파해야 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가격대는 이번 주 안에 바로 그 구간, 즉 약 13만 이상으로 쏘아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3일 정도 더 남았으니 만약 시간을 따져보면 주간 기준으로 약 9% 정도입니다. 그리고 3%씩 계속해서 빠르게 올라가는 거죠. 네, 하지만 사실 꼭 그렇게 안 돼도 괜찮아요. 그냥 이 근처에서 3일 정도 머물면서 구조가 아주 튼튼해지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처에서 하루 이틀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이 구간에서 멈추지 않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 기준에서는 이 방식으로 트레이딩 하는 게 괜찮다고 봅니다. 주간 관점에서요. 그런데 만약에 바로 위로 올라가서 이 구간을 돌파해버리면 다음 주에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간 차트가 다이버전스가 생기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번 주에는 아직 트레이딩 할 수 있는 타임라인이 남아있으니까 너무 세게 올라가지 않았으면 해요. 그래서 이 근처에 머물다가 117 부근까지 조정이 와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저도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아마 싱가포르에 있을 때 추가 매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네요. 이번에는 상황이 어떤지 계속 살펴볼게요. 데이 차트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는 이 구조를 따라가고 있어요. 여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엔딩 파트입니다. 우리는 엔딩 구간에서 계속 트레이딩을 해왔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이죠. 이 구간에서 정말 많은 수익을 냈어요. 여러 번에 걸쳐서요. 고통 또한 있었고 행복도 있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정말 많은 경험을 했죠. 그리고 아직 이 박스권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는 구조는 1, 2, 3, 4로 올라가고 그 다음 위쪽에서 5로 마무리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거의 끝자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끝부분이죠. 만약 제대로 하려면 이 근처에서 일단 주간 마감까지 기다렸다가 그
그 다음에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우선순위가 위쪽으로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게 되고 약간의 이익을 실현할 기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선순위, 즉 슈퍼 브리지 케이스가 발생하는 경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L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게 슈퍼브리티 발생하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구역에서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아래쪽 구역에서 정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위쪽 구역이 더 힘이 세기 때문이죠. 1대 1.25 정도에서 약간 멈칫하는데 이게 많이 오를 수 있냐고 물으면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적게라도 괜찮으니 다이버진 상태에 머물고 싶어요. 다이버진가 130 근처에서 살짝 벌어져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약 10% 정도의 이익이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이게 갑자기 확 치고 올라가는 경우라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아직 우리가 플레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만약에 확 치고 올라가면 첫 번째로 113, 139에서 조정이 오고 그 다음에 다시 160까지 바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 구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시간을 좀 더 끌 수도 있는데 이건 마치 11월쯤의 흐름과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중순쯤에 그런 흐름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확실히는 모르지만 이번 포지션은 좀 더 오래 들고 가서 위쪽까지 끌어올리고 싶거든요. 하지만 우리 모두 함께 이 과정을 지나가야 해요. 왜냐하면 가는 길에 장애물도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반드시 마주쳐야 할 장애물들이 있거든요. 어제처럼 갑자기 확 떨어질 때가 있었죠. 놀라서 먼저 던져버린 분들도 있었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시나리오를 볼게요. 세 번째 시나리오에선 브레이크아웃 B가 나왔습니다. 하락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도 즉 이 구간이 바로 A이고 여기 이 부분이 끝없이 흔들리는 B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근처에서는 아직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대략적으로 아직도 이 경우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B가 너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깊게 파고들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세 번째 파동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각을 옮겨서 횡보 구간으로 본다면 지금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려온 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한다면 오렌지 색상 구간에서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오렌지 색상 구간을 따라가면 바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스몰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서는 만약에 급하게 올라가면 힘이 약해지는 게 점점 더 뚜렷해집니다. 보이시죠?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그래서 위쪽의 우선순위도 높여야 합니다. 때로는 포지션을 줄이거나 전략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조금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숏 포지션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요. 정말로 그런지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확신이 없고 여기서 실망한 적도 많아요. 하지만 저는 전혀 실망하지 않았어요. 저는 혼란스럽지도 않았고 109에 진입해도 괜찮을까? 이런 식으로 망설이지도 않았어요. 계속 망설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큰 그림을 생각해봤어요. 큰 그림을 괜찮아 보여서 플레이했죠. 그리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작은 그림도 이제 큰 그림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괜찮았던 거죠. 왜냐하면 시장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지루해질 때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어려운 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109에서 한 번 당하고 나면 또다시 109를 사러 들어가기가 정말 몇 명 안 돼요. 그렇게 다시 사러 들어가는 사람은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상황이 우리 조건에 맞으면 우리는 연습을 해야 해요. 하지만 구분해야 합니다. 이전 포지션과는 구분해야 해요. 이전 포지션은 이미 끝났으니 새로운 포지션에서는 마음가짐을 새로 다잡고 새로운 흐름에 맞춰서 플레이해야 해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전 포지션의 영향이 이번 포지션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혹은 80%, 70% 정도로요. 70%밖에 안 되면 결국 아무런 포지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돼요. 대략 그런 느낌입니다. 이 사람은 계속 이어가 볼게요. 타임라인을 보는 부분에서는 친구들도 우리가 예상한 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 주황색 부분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어질 것은 이게 계속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면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상황을 봐야 해요. 위쪽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틀 정도 더 오르다가 다음 주에 급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루, 이틀, 사흘 정도 조정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조정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조정이 온다고 해서 꼭 다시 오르는 건 아니니까요. 조정이 오는 건 단지 바닥을 다지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큰 그림에서는 여전히 강한 반등의 힘이 남아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해요.
지금 이 구간은 월길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웨이브 3에 계신 분들은 이 월길 구간에서 확실히 수익을 얻으셨을 거예요. 이 구간이 바로 월길 구간이고 그 위쪽 구간에는 월길보다 더 비싼 게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잠깐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재미로 이런 테마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만약 이게 3구간으로 떨어진다면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꽤 무서울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럴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죠. NMC 관점에서 보면 NMC는 이제 거의 TP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NMC를 따라 매매하신 분들은 TP 지점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하나의 아이디어로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익 실현을 천천히 가져가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싶으시면 다음은 달러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때요? 다우존스도 오르며 다이버전스가 나타났습니다. 나스닥도 비슷하고요. 위로 치고 올라왔죠. 이런 상황에서 다이버전스를 볼 수 있냐? 묻는다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지만 이걸 사용할 땐 오크믹처럼 조정이 올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바로 숏 포지션을 잡으란 뜻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요. 트렌드 따라 매매했으니 만약 그 트렌드가 무너진다면, 트렌드가 깨진다면 천천히 숏 포지션을 잡아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무너지면 그때 숏을 잡아도 아직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위쪽에서 바로 숏을 잡았다가 가격이 더 오르면 좀 힘들 수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괜찮겠지만요. 헤징을 하고 싶다면 그런 것들은 또 다른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제가 숏을 잡았던 것도 헤징을 위해서였어요. 금을 숏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수익이 나면 3배 레버리지로 스윙을 걸어두고 예를 들어 안전하게 하려고 15분봉 사이즈로 트레이딩을 했어요. 최근에는 전체 포지션 사이즈가 15M이라면은 5M만 걸고 나머지는 스윙으로 놔둬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레버리지를 쓰지 않으니까요. 막 미친 듯이 50배 레버리지 이런 식으로 때려 넣는 건 아니에요. 자, 이제 계속해서 볼게요. 이번에는 금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금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금에는 신호가 있는데 이 신호는 확률적으로 기회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건 이런 이동평균선 같은 지지선들이 잘 버텨주는지 거기서 리젝션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테스트하고 반등이 나왔었죠. 이번에는 약간 더 내려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구간에서 먼저 정리할 포인트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하락 쪽에서 드로우다운이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굳이 무리하고 싶지 않아요. 오래도록 계속 채를 하진 않을 거예요. 저도 상황에 따라 정리할 지역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어느 정도 이득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만약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저희가 대화하는 과정이나 다양한 PC 상황을 보고 싶으시다면 디스코드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비밀방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UAD를 입력하시면 웹3방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친구들이 정보를 입력하고 있어요. 곧 담당자가 승인해주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웹3방에서는 하루 종일 활발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스노볼 포트 메인을 어떻게 여는지, 어떤 상황인지 등 다양한 최신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그 앞쪽 소식도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거래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들어오셔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9월 활동은 이미 종료되었고 싱가포르에서 돌아오면 바로 경품을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친구들과 나눌 경품은 곧 공지하고 추첨을 진행합니다. 과정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당첨자도 알려드릴게요. 직접 경품을 전달하러 갈 예정이며 원하면 제가 직접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이번에도 찾아가 경품을 나누고 앉아 얘기도 나누며 가끔은 형 요즘 어때요? 형은 거래를 어떻게 해요? 같은 대화도 할 겁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기도 하죠. 이번에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알트코인에 대해 집중해 보겠습니다. 알트코인은 요즘 어떤지 살펴볼게요. 이더리움은 이번 라운드에서 그렇게 좋지 않게 올랐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고점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고 이제 곧 120 고점을 돌파할 기세입니다. 이더리움은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이더리움이 이미 이전에 피크를 찍었다는 겁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만약 비트코인이 슈퍼불장이 온다면 이더리움도 신기록을 경신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신기록은 반드시 따라가야 할 신기록은 아니라고 봅니다. 꼭 따라가야 할 신기록은 아니지만 만약 비트코인이 힘이 다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숏 포지션을 고려할 시점이 될 겁니다. 숏이가 한번 걸릴 수도 있다는 게 제 관점입니다. 물론 이더리움이 미친 듯이 급등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지금 구조상으로는 그런 미친 듯한 상승이 일어날 만한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종목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차 구간에서 노리는 종목들은 대체로 소형주들이고 구조적으로 1, 2파 조정이 잘 나온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죠.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 예를 들어 XPL, SAS 같은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다른 종목들은 다 움직였는데 얘네는 왜 안 움직였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어떻게 할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을 실제로 트레이딩에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는 잘 안 통할 수도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 종목들은 이미 스타트에서 포모 현상도 있었고요. 이미 한번 상승했다가 지금은 조정 중입니다. 사실 지금은 조정 상태라 흥미로운 시점입니다. 다른 종목은 이미 올랐고 이 종목은 이제 막 움직이려 합니다. 너무 많이 떨어져 별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이 종목도 오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조금 특이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논리들이 계속해서 수익을 내주고 있어요. 친구들도 뭐라고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사로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종목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좀 조정이 올 때가 된 것 같아요. 위쪽에서는 다이버전스 신호가 나타나고 있어요. 다이버전스가 발생했고 여기서는 아마도 4파가 끝나고 5파가 올라가면서 마무리된 것 같아요. 이제는 하락할 것 같으니 지금은 매수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세도 이미 많이 벌어졌고 이런 종목들은 저점 매수하려고 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유동성도 많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꼬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별로 많지 않아요, 이 종목은. 여기 리스트를 보면 이 부분에서 저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네요. 나중에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이 종목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MY, X 같은 경우 그때 우리가 봤을 때 분석을 해보면 웹 구조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맞는지 맞죠? 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인지 한번 보죠. 3번 맞죠? 3파가 4파를 조정하고 있고 지금 5파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계속 올라가서 새로운 고점을 찍는다면 그건 더 이상 따라갈 자리가 아니에요. 새로운 고점은 5파에서 나와야 하고 지금은 따라붙을 자리가 아닙니다. 이 새로운 고점은 우리가 반드시 금이 새로운 고점을 찍을 때처럼 조심해야 돼요. 5파에서 새로운 고점이 나오면 저도 긴장하게 됩니다. 꼭 봐야 해요. 정말 그렇죠. 만약 우리가 MYX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로 봐야 한다는 걸 알겠죠. 그런데 이 세트는 아래쪽을 돌파한 이 구간이 바로 진입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강하게 돌파했죠? 여기는 반드시 따라가야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이 돌파가 파동 5를 마치기 위한 돌파인지 아니면 파동 3을 달리기 위한 돌파인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항상 조심해야 해요. 앞으로도 계속 디스코드에서 이야기 나눌 테니 2, 2에서 3번째 줄의 코인도 더 찾아볼게요. 하지만 우선 차트 구조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이 좀 더 잘 내려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줄도 더 매수할 수 있겠죠. 계속 업데이트 할게요. 디스코드에서 실시간으로 소식 전할 테니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첫 번째 공식은 이번 영상에서처럼요. 그리고 전체 시장 상황도 함께 살펴볼게요. 비트코인 쪽은 데일리 프레임에서 꽤 잘 마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구간이 앞으로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이버전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그 주에 박스권에서 스윙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어요. 사이드웨이 구간을 거친 후에 다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에 강하게 오르기보다는 이 근처에서 머물다가 다음 주에 오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위쪽에서 마감해서 12만 정도의 저항선을 돌파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공유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유튜브 채널도 한번 확인해주세요. 그러면 암호화폐 쪽과 전통시장 쪽에서의 분석과 노하우도 함께 전달해드릴 수 있습니다.